전력용 반도체 소자 제 1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83페이지를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PNP 바이폴라의 중성 베이스 양력, 여기를 x equal 0, 디플리션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WB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성 베이스 영역에 대해서 지배하는 방정식, 2차 호모지니어스 상미분 방정식이었죠.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 7-10식 지배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역시 우리 x equal 0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x equal WB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를 넣었어요.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PN 다이오드에서 배웠던 정션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를 구했더니 여러분 책 381페이지에 C1, C2로 주어지는 계수를 가진 함수였죠. 7-14식 익세 스케일러에 대한 분포를 7-14식과 같이 구해놨습니다. 사실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터미널 커런트를 구했어요. 터미널 커런트를 제일 먼저 이미터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터 커런트 중에서 특히 IEP를 구했어요. 홀 커런트. IEP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되는 전공 전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A DP DXD 델타 P X를 미분을 한 다음에 X 이퀄 0를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맞죠? 계산을 했더니 뭘 얻었어요? QA DP에 LP 괄호 열고 델타 P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WB 나누기 LP 나누기 델타 PC 하이퍼블릭 코세칸트 WB 나누기 LP 이런 식을 얻었어요. 7-18의 A식입니다. 그 다음에 컬렉터 커런트를 구했어요. 2m에서 베이스로 주입되는 전공 전류 중 컬렉터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전공 전류죠. IC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계산을 했습니까? 마이너스 QA DP DXD 델타 PX at X equal WB 를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QA DP LP분의 괄호 열고 델타 P 하이퍼블릭 코세칸트 WB 나누기 LP 빼기 델타 PC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WB 나누기 LP 7-18의 B식을 얻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베이스 커런트를 계산을 했어요. 베이스 커런트. 베이스 커런트는
이미터 커런트에서 컬렉터 커런트를 뺀 거죠. 그죠? 만약에 if emitter injection efficiency가 1이다. 즉 IE가 IEP와 같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18의 A식에서 7의 18의 B식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뺐더니 QA DP의 LP 괄호 열고 델타 PE 델타 PC 하이퍼블릭 탄젠트 WB 오버 2LP 이런 식으로 얻었던 거죠. 이게 7-19식이에요. 여기까지 리고러스하게 쫙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미분 방정식을. 오늘은 예고한 대로 보다 물리적인 수학적인 이런 데리베이션에 치중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음미를 해보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데리베이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7-18의 A식) 이거 한번 보세요. 7-18의 A식 7-18의 A식 7-18의 A식에서 만약에 베이스 컬렉터 일반적으로 BJT를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면 베이스 컬렉터 정션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죠. VBC는 사실은 네거티브 전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 델타 PC는 뭐로 가요? 0이죠. 0. 익세스 캐리어는 컬렉터 정션에서 0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7-18의 A식이 IEP가 뭐가 되냐면 approximately 델타 아니고 QA DP 나누기 LP의 델타 P의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이렇게 되죠.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어떤 학생들은 왜 같은 흙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만일 WB 나누기 LP가 이거의 크기가 much less than 1 다시 얘기해서 즉 WB의 크기가 LP보다 훨씬 적다 라면 우리가 근사식에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식에서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는 x분의 1 더하기 3분의 x 빼기 45분의 x의 3승 뭐 이런 근사식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할 수 있는데 approximately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 하이퍼블릭 탄젠트 x
approximately 그냥 x 이렇게 쓰죠. 맞나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만약에 이런 조건, 즉 뭐예요? 베이스 폭이 좁다면, 매우 narrow하다면, 매우 narrow해가지고 LP보다 작다면 이 식이 어떻게 근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IEP는 approximately QA DP의 LP분의 델타 P 해놓고 하이퍼블릭 코탄젠트를 WB분의 LP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approximation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이해하고 지워지니까 QADP의 WB분의 델타 P 이렇게 돼요. 그죠? 즉 여기 식의 7-18의 A식이 이렇게 근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잘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수학적인 데리베이션보다도 물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음미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P, N, P 바이폴라에 요즘 디플리션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머저리티 캐리어는 그리지 맙시다. 마이너리티 캐리어만 그려볼 것 같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델타 P X를 그린다면 여기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익세스 캐리어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던져주니까,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호우를 던져주니까 분명히 익세스 캐리어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니까, 소위 이게 지금 델타 P2잖아요. 그죠? P. 반면에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베이스로 익세스 캐리어를 던져주지는 못하죠. 리버스 바이어스. 델타 PC가 0이에요. 0. 이게 지금 델타 PC죠. 맞습니까? 0이죠. 오케이. P에서 N으로 넘어온 이 전공들이 이미 우리 강의 시간에 배운 것처럼 확산의 힘으로 컬렉터 정션까지 와요. 확산의 힘으로.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이 더 많으니까. 확산의 힘으로 와요. 그럼 컬렉터 정션을 만나게 되면, 여기를 만나게 되면, 여기까지 다다른 전공들은 언덕을 굴러 떨어져 내려가요. 다 떨어져 내려가죠. 여기에 익세스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딱 컬렉터에 가서 컬렉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익세스 캐리어 전공의 농도와 여기 익세스 캐리어 전공의 농도 사이에 커브는 이걸 이어준 이런 라인이 될 것이고, 이 라인은 선생님이 지금 이 베이스 폭을 상당히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분별하기 좋으라고 길게 그려놔서 그렇지, 만약에 WB를 LP보다 상당히 작게 만들었다면, 즉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LP보다 상당히 작게 매우 내로하게 만들었다면 LP라는 게 뭐예요? DP 곱하기 타우 P죠? DP 곱하기 타우 P예요. LP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이오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LP라는 게 뭐예요? P에서 N으로, PN 다이오드에서 P에서 N으로 넘어온 전공이 N타입 영역을 지나가면서 전자들과 만나서 리컨비네이션, 재결합이 될 텐데, 재결합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LP라고 불렀었어요. 맞나요? LP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2m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이 리컨비네이션 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랬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리컨바인 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LP라 그러는데, 그 LP보다도 베이스 폭을 좁게 만든다면 평균적으로 리컨바인 하기 전에 컬렉터 정션이 탁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적으로 리컨바인 되기 전에 컬렉터 정션이 탁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사실 뉴트럴 베이스에서 리컨비네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컬렉터 정션에서 전부 절벽을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사실 무슨 모습이 될까요? 거의 직선의 모습이 될 거예요. 직선의 모습.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프로파일이 almost 직선이에요. 직선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프로파일을 직선으로 그려왔습니다. 선생님.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직선. almost 직선이에요. 그래서 almost straight line. 됐어요? straight line. 그렇다면 이게 직선이라면, 방금 직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직선이라면 다음 장에 쓸까요? IEP가 뭐예요?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오는 전공전류죠. 얘네들. IEP는 마이너스 QA 뭐 정에 의해서 dx d 델타 px at x equal 0일 텐데, 이건 뭐 정의잖아요. 정의. 확산 전류니까. 일 텐데,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x equal 0에서의 기울기죠? 기울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울기.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기울기니까. 직선이라며. 이게 직선이고 여기서의 기울기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기울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밑변
WB 분의 높이 델타 P 이거 될 거예요. 맞나요? 맞죠? 하하. 그러고 보니까 2m 전공전류는 QADP에 WB분의 델타 P구나. 이게 나와요. 그죠? 뭐 별거 없어요. QADP에다가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니까. 호호. 앞에 이 식을 구했어요. 이 식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정말 험난했죠? governing equation 미분방정식을 이 영역에 대해서 미분방정식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일반해를 쓰고 일반해를 쓴 다음에 여기서 경계 조건을 넣고 7-18의 A식을 이런 코튼흐 뭐 코세칸트 뭐 이런 펑션으로 쓴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영리한 사람은 이와 같은 복잡한 미분방정식을 풀지 아니하고도 이게 베이스 영역이 very narrow 하니까 WB는 LP보다 작을 것이고 그러면 베이스 중성역에서의 리컴비네이션 양이 거의 없을 것이고 컬렉터에서 익세스 캐리어가 전부 컬렉터로 수집돼야 되니까 여기서의 경계 조건은 0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럼 이게 거의 almost straight line이 될 테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될 테니까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안 풀어도 naturally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때요? 매우 very straightforward 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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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 7-19식 페이지 383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구해놨어요. 베이스 커런트 열심히 미분방정식 풀어가지고 미분방정식을 푼 다음에 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QA DP의 LP 괄호 열고 델타 P 더하기 델타 PC 하이퍼블릭 탄젠트 WB의 2배 LP 이게 7-19식입니다. 여기서 만일 WB가 much less than LP보다 작고 그리고 VBC가 네거티브 전압을 걸린다면 뭐 통상적으로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델타 PC는 0으로 가겠죠. 그럼 베이스 커런트는 QA DP 나누기 LP 이거는 사라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이퍼블릭 탄젠트니까 그대로 2배 LP분의 W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배 LP 제곱분의 QA DP WB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LP 스퀘어는 dp 타우 p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dp랑 dp를 지울 수가 있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2 타우 p분의 qa 델타 p를 빼먹었네요. qa wb 델타 p 이렇게 되죠. 맞나요? 지금 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했던 7-19식을 이런 조건 하에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 근사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복잡한 수식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한편 여러분이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한편 또 한번 그릴까요? 이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면은 이 빗금친 부분 면적,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부분, 이 면적,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뭘 의미해요? 2m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의 총량이죠. 그죠? QA 인테그랄 0에서부터 WB까지 델타 P X의 DX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단위가? 거기까지만 계산하면 개, 퍼,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나올 테고. 거기다가 다시 QA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QA를 곱하게 되면 단위가 Q를 곱했으니까 쿠울롱으로 바뀌겠죠. 쿠울롱이 나오겠죠. 단위가. 단면적을 곱했으니까 쿠울롱이 나와. 2m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의 총량을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QP라고 불렀었죠. QP. 여러분 교과서 반도체 소재를 들은 학생들 몇 페이지를 펴보면 되냐면 여러분 책 교과서 페이지 213 그림 5-16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소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213페이지 그림 5-16 기억나죠? 2m에서 베이스 P에서 N으로 건너온 excess carrier 전공의 총량이 됩니다. P에서 N으로 건너온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전공의 총량을 타우 P로 나누면 커런트가 나와요. 왜 그래요?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전공이 평균 살아있는 시간이 평균 수명 시간이 타우 P니까 매 초마다 타우 P분의 1개의 레이트로 타우 P분의 1이라는 레이트로 비율로 익세스 캐리어가 리컴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총량에다가 레이트를 곱하면 리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사라지는 전공 전류가 나오죠. 그게 바로 베이스 커런트죠. 그렇죠? 베이스 커런트는 QP를 뭐로 나누면 돼? 타우 P로 나누면 돼요. 익세스 캐리어의 총량을 평균 수명시간 타우 P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자, 익세스 캐리어 이거의 총량은 이게 뭐예요? 생긴 게 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인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2분의 1 Q 단면적 밑변 WB 높이 델타 P 이게 QP죠. 을 타우 P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2 타우 P분의 QA WB의 델타 P 맞나요? 앞에 구했던 요시 똑같죠? 모양이 이거랑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세컨 오더 2차 상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거나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될 테니까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타우 P로 나누면 베이스 커런트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초한 계산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7-21식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385회 오케이? 의문되는 사항이 없나요? 됐습니까 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학생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선생님 강의하는 과정에서 뭘 계산했어요? IEP를 계산을 했어요. IEP. 그리고 나서 베이스 커런트를 또 계산을 했어요. 여기 가지고 베이스 커런트를 이런 순서로 강의를 했어요. IEP. 그러면 이거의 기초에서 그러면 컬렉터 커런트는 얼마냐? 컬렉터 커런트는 2m 커런트에서 베이스 커런트를 빼면 되니까 지금 구한 대로 요거에서 QADP에서 지금 구한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컬렉터 커런트가 나온다 라고 답을 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쓰세요. 여기다가 쓸까요? QADP에 WB에 델타 P 빼기 2타우 P분의 QAWB에 델타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컬렉터 커런트가 여기 나오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가운데 또 상당수의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어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두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갸우뚱거려지지가 않으면 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영리한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면, 선생님 이상합니다. 질문을 해요. 자, 나는 컬렉터 커런트를 선생님같이 2m 커런트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베이스 커런트를 또 계산을 한 다음에 2m 커런트에서 베이스 커런트를 빼서 이렇게 구하지 않고, 나는 선생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먼저 컬렉터 커런트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요. 컬렉터 커런트는 뭐냐? 여기서의 기울기 아닙니까? 컬렉터 지점 여기서의 프로파일의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컬렉터 커런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산전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리한 학생은 마이너스 QA의 DP에 DX의 D 델타 P X at X equal W를 계산을 해서 컬렉터 커런트를 난 먼저 구하겠습니다. 계산을 할 거예요. 동의해요? 이 학생 틀렸습니까? 그래서 QA의 DP 여기서의 기울기는 역시 여기서의 기울기도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WB분의 델타 P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컬렉터 커런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X equal W B에서의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의 기울기. 베이스 커런트. 베이스 커런트?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도 알아요? 여기서 이 면적을 구해서 이 면적을 타우 P로 나누면 돼요. 똑같이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타우 P분의 Q A W B 델타 P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학생은 뭐라 하냐면 한편 2m 커런트 어떻게 구하냐고요? 금방 구해놓은 베이스 커런트에다가 컬렉터 커런트를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2m 커런트는 두 개를 합칩시다. QA DP WB의 델타 P 더하기 2타우 P QA WB 델타 P 이렇게 답을 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한 이 학생의 답이 맞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한 이 답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근사식을 approximation 할 적에 1차 항만 썼기 때문에 그 다음 항에 의한 에러 때문에 그 차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알겠어요? 즉 1차 항만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1차 항만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x가 very very small한 넘버면
에? 1 마이너스 x는 바로 1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죠? x가 very very small 하면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강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책 교과서 페이지 384페이지 피기아 7.8입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분을 그냥 0이라고 그랬죠. 0? 0인데 사실 면밀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pn 5죠. pn 우리가 쓰는 pn 피금치 부분을 qp 삼각형으로 본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차이점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와 같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모순 같은 결과가 왜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approximation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straight line을 이루고 있다. 직선을 이루고 있다. 라고 approximation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라 좀 더 second order 효과까지 2차항까지 써놓고 들여다보게 되면 커브가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락시메이션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equal 0에서의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고 x equal w에서의 기울기는 이겁니다. 기울기가 다르죠?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랑 같아요. 즉 2m에서의 커런트 IEP와 여기서 기울기를 통해서 구한 컬렉트 커런트 IC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따라서 그 얘기는 뭘 암시하는 거예요? 베이스 커런트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리컴비네이션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커런트와 여기서의 커런트가 같겠죠. 근데 사실은 베이스 커런트가 제로가 아니죠. 그죠? 1차 항만 내가 취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미스테이크죠. 그래서 커브는 사실은 이렇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정확하진 않고 사실은 약간 이런 고차함수를 갖게 돼요. 이런 현상을 요거를 우리가 얘를 아까 얘기한 대로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라 그래요. 요거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보잉 효과라 그래요. 보잉 이펙트. 보우는 활같이 굽어졌죠, 지금. 활같이 굽어졌기 때문에 레인보우 보잉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 효과를 고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커런트가 2m 커런트가 컬렉터 커런트보다 크죠. 그러니까 3mA, 2mA, 나머지 1mA가 베이스 전류로 빠지는 거죠. 리컴비네이션 돼서 훨씬 더 메이크 센스 하죠. 되겠어요? 이런 그 보잉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 여러분 책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에 여기 있죠.
되겠어요?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커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 델타 P가 여기 약간 활 모양으로 휘기 때문에, 약간 휘기 때문에 여기서의 슬로우프와 여기서의 슬로우프를 비교해 보면 컬렉터에서의 슬로우프가 더 누워 있으니까 커런트가 작다는 얘기죠. 커런트가 크다는 얘기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만큼이 베이스에서 리컴비네이션 돼서 빠져나가는 거죠. 되겠어요?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